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14주차 1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그 교양 과목들은 기말고사가 예정되어 있고 이번 2020학년도 1학기 이 강의의 그 마지막 주차가 이번 그 14주차입니다. 그래서 1강, 2강을 마치면 이제 그 온라인 강좌를 다 마치고 이제 기말 시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지금 기업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의 큰 두 축이 하나는 노동자 측면이 있다 하는 말씀 드렸고 그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기업 측면이 있는데 이 노동자 측면에 대한 얘기들을 쭉 설명을 했고 그 다음 기업에 대해서 우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업에 대해서 자본주의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중요한 그 주체 중에 하나가 기업이다 말이에요. 그죠? 기업 중에서 대표적인 기업 형태가 주식회사다 하는 설명을 드렸죠. 주식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사회적 기업 이 자본주의 경제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측면들이 드러나니까 이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에 관한 내용들을 그 자본주의 경제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의 사회혁명이 맨 먼저 출발했습니다. 그죠? 지금은 물론 뭐 영국에 비해서 미국이 훨씬 더 자본주의적인 이런 글로벌한 경제 체제를 움직이는데 역할이 더 큽니다만 영국 같은 경우에도 이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이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활성화된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자본주의 경제의 부정적인 측면들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그 기업의 형태가 바로 사회적 기업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14주차에서는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고 아마 1강, 2강 그 1강, 2강에서 사회적 기업에 관한 그 PPT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시험에 대해서 기말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를 잘 시청하여야만 이 기말 시험도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그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소셜 엔터프라이즈를 하고 약자는 SE, 대문자로 SE 이렇게 씁니다. 그죠? 사회적 소셜이라는 말, 그 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사회적이라는 말하고 기업이라는 것이 합쳐져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얘기를 한다. 우리나라는 2007년도에 지난 시간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기업에 관한 육성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니까 벌써 이제 1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법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를 해두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적 기업을 법적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 우리나라는 법에 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을 법으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기업 이외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 그죠?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약자들,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시니어 노령자라든지 그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회 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함으로써
공원나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제과밀 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그런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다. 자, 기업은 여러분 기업의 중요한 목적은 뭡니까? 경제적인 목적이 대단히 크다고요. 기업은 경제적인 목적이 있다. 경제적 목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 기업 창업하고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 뭐 때문에 합니까? 돈 벌려고 한단 말이에요. 돈 벌려고, 그죠? 적십자라든지 뭐 이런 봉사단체처럼 이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거나 이 약자를 도우려고 기업 활동을 하는 게 아니다, 그죠? 기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목적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경제적 목적은 어떤 방식으로 사회나 사람들 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그러니까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해서 사회나 개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이 사람들 그냥 공짜로 제공합니까? 원가 다 드니까 이 사람들 돈을 주고 구입하죠. 구입한단 말이에요. 그죠? 구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게에 가서 빵을 산다, 아니면 사과를 산다, 수박을 산다, 수박 농사를 짓는 농민이 여러분을 공짜로 주지는 않죠. 자기 노동력, 그 다음 원재료 이런 거 다 해서 8kg짜리 수박 사니까 뭐 15,000원이더라. 그 다음에 5kg짜리는 뭐 11,000원이더라. 이렇게 가격을 매기는데, 그럼 수박 파는 농민이 직접 판매할 수도 있지만 그 유통업자들이 그 수박을 사서 그 가게 상점이나 그 대형 마트에 갖다 놓으면 그걸 소비자가 구입하죠. 그죠? 그럼 거기에 그 사람들의 이익도 붙여서, 이윤이라고 하죠. 이윤을 붙여서 판단 말이에요. 마진이라고 여러분 많이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게 이제 경제적 목적이거든요. 경제적 목적. 사회적 기업은 이런 경제적 목적이 더해서 이 사회적 목적을 동시에 갖고 있다. 그죠? 자, 여러분 제가 그림을 지금 PPT로 띄워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림 보이시죠? 자, 제가 늘 아침에 운동하러 다니면 지나오는 집 앞입니다. 이 집이 대단히 여러분 이 정원을 잘 갖고 놓고 큰 집인데, 이 집 대문 앞 주차 금지 하고 여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무단 주차 시 견인함, 이렇게 딱 적어놨어요. 그죠? 무단 주차 시 견인함. 자, 이 그림하고 또 제가 이 대비되는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자, 여러분 똑같은 주차 금지입니다. 그죠? 이게 문앞 주차 금지. 자, 여기 뭐라고 적어놨습니까? 아까는 무단 주차 시 견인 조치 함, 여기 적어놨는데, 이 적어는 뭡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 이걸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죄송합니다 라고 적은 이 아마 뭐 주인이나 관리자 적었을 텐데, 이 사람 누구한테 죄송합니다? 이 앞에 차를 세우는 사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죄송합니다 하는 적어놓은 거예요. 앞에서 보여드린 그 자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단 주차 시 견인 조치함, 이게 뭡니까? 이것은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입장만을 주장해 놓은 거죠.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배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이런 것이 사회적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사회적 가치. 자, 여러분 뭐 제가 파타고니아라든지 러시라는 이 미국 기업들을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타고니아, 러시 이런 기업들이, 이 러시는 이 유기농으로 원재료를 이용해서 화장품 같은 걸 만드는 회사고, 파타고니아는 등산용품이나 아웃도어 관련된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죠. 이런 기업들을 통틀어서 요즘 뭐라고 부른다 했습니까? 행동주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한다 했죠. 행동주의 기업이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 활동하는 대부분의 많은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인 목적을 최우선한다. 물론 요즘의 그 자본주의 4.0, 자본주의 4.0, 여러분 그 버전, 여러분 젊은 세대니까 디지털 세대니까 버전,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이 게임도 버전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서로 업데이트되는 것들이 있는데 자본주의 1.0부터 시작 1.0, 3.0, 4.0은 뭡니까?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다. 이해관계자, 그죠? 이해관계자. 자, 그러니까 기업이나 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자들이 대단히 많기 때문에 과거에는 소비자나 주주, 미국은 뭐 주주 자본주의, 주주에게 많은 그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는데 그렇게 하니까 뭡니까? 소비자들이나 일반 지역사회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주주만 생각하면 우리는 뭐냐? 이런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해관계자들을 중시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행동주의 기업인데 그 중에서 특히 기업의 가치의 사회적인 목적들을 훨씬 더 강조하는 기업들이 파타고니아, 러시가 훨씬 더 파타고니아보다는 한 단계 더 앞선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사회적 가치다. 가치라는 것은 value, 가치만 그죠? 가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가치는 이게 옳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좋아하고 좋아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명품백에 대해서 대단히 가치를 두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명품백보다는 내가 그 돈으로 아프리카의 젊은 어린아이 물 못 먹고 이 기아의 어린이에게 매달 3만 원씩 기부하는 게 가치를 두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물론 뭐 아프리카 어린이나 군 내부를 위해서 기부하고 하는 사람들이 더 훌륭한 사람이고 자기 명품백 사는 사람 나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없지만 이 가치라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가 있고 개인에게 특이한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특정한 종교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특정한 종교들 특정한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집총을 거부해서 군대에 안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은 그 양심적 병역 거부자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군대에 가는 대신 딴 사회에 봉사하도록 이런 법적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가치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참 한 가지의 틀이나 형식 속에 규정하기 대단히 어려운 것이다. 네? 어려운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젊은 학생들은 요즘 뭐 친구들 만나면 술도 많이 먹고 또 이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술 먹는데 나는 독주 좋다. 뭐 꼬량주나 위스키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막걸리 좋다. 대학생이 무슨 돈 있냐? 막걸리 먹자. 근데 막걸리 먹는 사람 착한 사람이고 위스키 먹는 나쁜 사람 이런 건 아니죠. 아니단 말이에요. 가치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 이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참 가치를 재는 것도 대단히 어렵죠. 평가하는 것.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어렵다. 방금 이 그림에 있습니다만 제가 이 그림 오늘은 이제 그림 보여드린 그림이 없는데 제가 매일 아침에 다니면 이렇게 연립주택 앞에 화단에 꽃을 심어놓은 걸 보게 됩니다. 물론 그 화단에 지금 전화기 속에는 그 사진이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긴 한데, 그래서 본인이 보아서 즐겁 수도 있지만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 그 꽃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100명 중에
뭐 90명 이상 꽃을 보고 참 그 아름답다 느끼거나 이 즐거운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본인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딴 사람이 보고 느끼는 즐거운 마음을 느낄 때 이건 뭡니까?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다 사회적 가치단 말이죠. 그죠? 사회적 가치. 응? 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본주의 4.0 시대, 자본주의 4.0 시대에는 자, 자, 여러분 이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자, 이게 이제 그 사회적 기업과 관련해서 설명하는 내용들인데요. 자, 됐네요. 자,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에 관해서 PPT 잘 보이시나요? 네. 자, 그래서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의 이 포괄적인 우리 기업이라는 측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전체를 얘기할 때 우리 사회적 경제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적 경제죠. 기업 이외에 여러 경제적인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걸 컨텐츠 사례를 민사의 변화, 정치와 경제의 관계, 기업의 미래 모습부터 기업 여가 책임이 이렇게 바뀐다. 사회적 기업과 영리 기업 간의 차이까지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미래 사회의 변화는 어떻습니까?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변하고 있죠.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강의는 86년부터 강의를 했고, 사실은 대학원 석사과정 다닐 때 81년부터 제가 고등학생들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81년이니까 벌써 40년 정도 됐죠. 강단의 선제가 40년이다. 그래서 40년 만에 원래처럼 이렇게 온라인으로 한 학기 동안 다 강의한 건 처음이에요.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훨씬 더 변화가 빨리 올 것이다. 빨리 올 것이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급격한 변화가 오는데, 특히 기술의 변화가 급격할 것입니다. 인간의 지능과 인공지능이 같아지는 그런 순간을 싱귤레리티라고 하고, 더 싱귤레리티 이전이 같아지는 지점 순간이 가까워오고 있다. 그래서 많은 미래학자들은 2045년을 인간의 지능과 로봇의 지능이 같아지는 시기다 이렇게 보고 있죠. 여러분 로봇이 우리 사람의 지능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틀림없는 것은 뭡니까? 죽는다는 사실. 그 다음 세금 내야 된다. 그죠? 이런 것들도 이제 변화. 이런 것들은 이 사회 변화지만 우리 피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겠죠. 그래서 이 미래사회 변하면 the end of big, the end of power. 그러니까 큰 조직, 거대한 권력, 이런 것들이 종언을 구한다. 과거에는 큰 것이 좋다. 그 다음 권력도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거대 언론, 큰 언론회사, 그 다음 정당, 기업, 큰 기업들, 그 다음 대학, 엔터테인먼트, 그 다음 정부, 군사력, 이런 것들이, 큰 것들이 힘을 잃고 많은 그런 시대가 된다. 자, 여러분, 뉴욕에 9.11 그 테러를 저질렀을 때 아마 2001년도입니까? 2001년도, 제 기억은 2001년도 같은데, 9.11 테러, 알카이다가 미국의 무역센터를 비행기로
공격했을 때 그 들어갔던 비용이 50만 불 밖에 안 됐는데, 미국에서는 부시 정부 이후에 알카에다 테러의 전쟁 비용에 들어간 돈은 3.3조 달러, 3조. 50만 불, 더 작은 것하고 큰 거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우리가 생각하던 이 거대한 것들이 좋다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거대한 소수 세상에서 작은 다수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고 있다. 그 다음에 3저 뉴노멀, 새로운 표준. 세 가지 나눠진 3저는 뭡니까? 저물가, 물가, 저금리, 금리, 그죠? 여러분, 은행에 예금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유럽처럼 은행에 돈을 갖다 맡기면 여러분, 은행에 돈을 내야 되는데 이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네덜란드나 유럽은 그렇죠? 여러분, 그 돈이 많은 분들은,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겨놓을 필요가 없지만 돈을 집에 보관하면 어떻게 돼? 도둑이 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은행에 예치해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치해 두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돈을 은행에 내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 은행으로부터 적은 이자라도 받고 있지만 앞으로 그런 시대가 된다. 그죠? 성장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70년대 중국의 코로나19 이전에는 연 평균 성장률이 6.7% GDP 성장률 그렇게 되는데 이제는 뭡니까? 마이너스 성장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를 못하는 그런 경제 상태가 된다. 그럼 제로 금리의 어두운 그림자, 그죠? 금리가 이렇게 제로로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세상이 변한다. 그죠? 자, 그래서, 제 돌아가신 선친이 1925년생이신데, 1925년생인데, 우리 지금 살아계시면 96이겠죠. 1920년 일제 때 태어나셔가지고 어릴 때 이 만화 같은 걸 보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95년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릴 때 만화를 보면 물을 사먹는다. 앞으로 물을 사먹는다 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근데 그때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물 사먹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어떤 동네에 공동 우물이 있어서 거기에 가서 물을 길러오고, 물론 서울처럼 북청 물장수 해가지고, 서울의 이 대도시에서는 수도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물을 배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물찌개 치러서 나르고 비즈니스 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었지만, 이 물을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뭡니까? 우리 물을 이 병에 넣어서 포장해서 판다는 생각이 1930년대, 40년대에는 이해 안 됐겠죠. 이해 안 됐단 말이죠. 이해 안 됐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물 안 사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 아직 한 번도 안 사먹은 사람? 아무도 없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세상이 변화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의 규율을,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큰 변수 두 가지가 정치와 경제인데, 정치와 경제는 기본적으로 이 궁합이 맞는 커플이 아니고 서로 다른 커플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될 텐데, 정치는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평등을 지향한다. 1인 1표제. 가장 민주적인 조직 형태는 협동조합 같은 거죠. 협동조합은 출자 액수에 상관없이 모든 조합원이 1인 1표를 맺는다. 1인 1표로서 투표권을 행사한다. 그 반면에 주식회사는 어떻습니까? 의결권을 많이, 의결권 있는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만큼 내가 100만 주 가지고 있으면 100만 표를 행사한다. 그죠? 100만 행사한다. 그런 정치는 민주주의죠.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경쟁과 능률, 방금 얘기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그죠? 이건 많은 영향이 큰 사람이 더 많은 파워를 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서로 이 디커블링. 그래서 인류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 중에 하나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인데, 민주주의는 어떻습니까? 절제를 대단히 강조. 절제, 그죠? 절제해야 된다. 권력 힘이
많은 사람이 권력을 휘두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독재되는 거죠. 히틀러처럼. 그죠? 이렇게 된다. 그죠? 자, 그다음 후자는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욕망을 전제로 욕망. 자본주의.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어젠가 제가 뉴스를 보니까 서울에 있는 아주 유명한 공대에 학생 3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 당신들 졸업하고 서울 아닌 곳이 가려고 하느냐? 거의 70몇 프로인가 70몇 프로의 응답자들이 서울 아닌 곳이 직장 안 간다. 그럼 여수나 울산이나 창원에 가려면 월급 얼마 더 받으면 가겠느냐? 연봉은 2천만 원 더 줘야 간다. 그 2천만 원 줘도 안 간다는 사람들이 또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돈만 있으면 원하는 욕망을 무엇이든지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시골이나 이런 데 가면 어떻습니까? 돈이 있어도 충족할 수 없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에 서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서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문명을 꼽히게 돼요. 신자유주의죠. 시장이 중심이 되는 그런 문명을 꼽히게 되었다. 자, 아마 여러분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나서 1강은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2강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역사 1강은 여기까지입니다.